자, 안녕하세요. 성모한방병원의 김성철 병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또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안 걸리면은 대학병원의 치료를 다 거부하고 산으로 가시거나, 또는 치료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산으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산에 가서 건강을 회복된 분도 계시고, 산에 가서 오히려 좀 더 악화된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에 가면 좋은 거는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 피톤치드도 있고, 거기 가면 각종 우리 가공식품보다는 나물도 더 많이 먹고, 이건 좋은 점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 공기 중에 산에 가도 21% 산소 세계는 똑같습니다. 공기 중에 79%는 우리 질소고 21%는 산소입니다. 21% 산소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암 측면에서 보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제대로 하면은 100% 의료용 산소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고압산소 치료 기계는 산소 발생기 타입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고압산소 치료기라 보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고압산소 치료는 100% 의료용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서 흡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압이 이제 1.2기압, 1.3기압, 1.5기압, 2기압 갈수록 압력이 들어오면은, 비행기 타면은 굉장히 압력이 높은 데 가면 귀가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산소 분압이 들어올 때 귀가 아픈데 코를 막고 이렇게 우 하면은 1.5기압까지는 거의 한 10명 중에 9명까지는 산소가 쉽게 들어오게 되고, 100% 의료용 산소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1.5기압만 돼도 산소 분압이 무려 10배 더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대학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서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암이 있는 어떤 국소 부위를 태우는 건데, 이거 산소가 있어야 이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용존 산소량이 많을수록 고압산소 치료 효과는 3배 이상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표준치료 중에서 우리 방사선 치료할 때는 꼭 제대로 된 산소 치료하는 게 표준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100% 산소가 들어오는 치료를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항암 방사선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 일본이나 유럽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급여, 건강보험으로 지금 우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산소 치료의 효과가 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1994년에 암에 대한 최신 종양 생물학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됐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존 딕 교수가 종양 내 암세포가 한 10억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는 전부 다 똑같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암세포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액암에서 아주 일부는 이 세포 분열이 느리고 암의 어떤 뿌리 같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이 암줄기세포입니다. 이게 1994년에 발견됐는데, 혈액암에서만 발견되다가 2000년대 이후에 고형암, 우리 유방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 고형암에서도 암줄기세포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 암 사이즈도 많이 줄거나, 또는 완전 관해돼서 너무나 기뻤는데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검진하는 도중에 또다시 암이 재발되거나 또는 전이 돼서 너무나 실망을 하는데, 그 원인을 94년 이전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94년 우리 혈액암에서 암의 뿌리가 발견됐고,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고형암에서도 암의 뿌리인 암줄기세포가 발견됐는데, 암줄기세포의 특징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한 암세포는 잘 죽이는데, 암줄기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느리거나 저산소 영역에 숨어있는 암줄기세포는 잘 못 죽인 겁니다. 94년 또는 2000년 이후에 세계적인 병원에서는 산소치료와 온열치료, 면역치료가 암 전이 재발을 막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우리 지금 재벌들 제일 많이 가는 병원이 뭡니까? 우리 MD 앤더슨,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든 SK 최정희 회장님 다 MD 앤더슨 갔는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외의 프로그램이 명상이라든지 침술이라든지 또는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이나 우리 요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왔는 이유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우리가 암의 사이즈를 줄이고 암을 제거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만은, 그 암에 뿌리는 암줄기세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수의 우리 암 클리닉들은 산소치료, 온열치료, 면역치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산소치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암 환자들한테 산소치료는 건강보험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산소치료를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주요한 치료로 받아들인 이유는, 실제로 암이 있는 부위는 이 산소 분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조직 내의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암이 없는 부위의 조직을 떼보면은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히 암이 있는 부분은 산소가 굉장히 저산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항암 후유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화상외과에서는 우리 고압산소 치료를 건강보험에 들어왔는데 화상이 되고 나면 상처가 잘 안 낫는데 우리 방사선이나 우리 수술하고 나서도 상처가 더디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는 화상이 빨리 낫는 것처럼 각종 염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지금 산소 치료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치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20년도에 이 산소치료에 대한 굉장히 전설적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2020년 불과 지금 5, 6년 전인데 그때 이스라엘 텔아비브 샤미르 병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산소치료 강국입니다. 우리가 초대형 챔버, 12인용 챔버에 2기압 이상 조건이고 100% 의료용 산소입니다. 시중에 있는 산소 발생기 아닙니다. 100% 의료용 산소를 60회 했습니다. 60회.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그 참가자들 평균 연령도 60대 이상입니다. 하고 났더니 암 환자들의 제일 큰 조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암 환자들에 대한 실험은 아니었지만은 60세 이상 환자들이 제대로 된 마스크형 고압산소 챔버를 받고 나서 생존율의 지표인 텔로미어 길이가 무려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말은 생존율이 2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남겼고 노화세포도 사람에 따라 10%에서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 말은 2022년 와인버그의 어떤 전설적인 논문에 의하면은 그전에는 쪼개고 종양에서 암세포에서 핵 내에 또 염색체 내에 또 유전자, DNA까지 쪼개는 치료로 지난 80년 동안 치료했는데 암이 전이 재발을 전혀 못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와인버그 교수 팀에서 9,000회 이상 논문 인용이 된 획기적인 논문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암을 미시적으로 쪼개는 치료는 그동안 80년 동안 연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암세포 말고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튜머, 종양과 종양 주변에 있는 혈관과 면역세포, 이걸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어떤 산소라든지 체온,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그 다음에 노화를 중요한 암 발생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암을 대사질환 또는 노화질환, 전신질환으로 바라보는 게 2022년 최신 종양생물학의 가장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국소질환으로 바라봐서 우리가 불을 태우는 방사선을 하고 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했는데 제대로 전이재발을 못 막고 있고 또 암줄기세포의 발견으로 암줄기세포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표준치료로 잘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암을 노화질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이 논문은 굉장히 암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논문입니다. 성남병원에서는 국내 1위 아이벡스에서 초대형 챔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7톤이 넘는 이스라엘 챔버랑 거의 동일한 스펙입니다. 도입한 이유가 암 환자들은 노화질환, 면역질환, 전신질환 관점에서 보면은 생존율을 누려주기 위해서 고압산소 챔버를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산소와 암의 발생에 대해서 이미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도 저산소증은 암의 강력한 인자가 된다라고 그 유명한 오토 바로부르크, 이분이 그 유명한 바로부르크 효과라는 거는 저산소는 강력한 암의 발생 인자다. 그래서 실제로 암의 1차 원인은 오토 바로부르크는 산소 호흡이 장애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소가 가지 않는 곳에서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1931년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다시 노벨 생리의학상은 저산소증과 암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산소가 발생하면 히포온 알파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히포온 알파라는 물질은 암 전이 재발에 강력한 축이 되고 암을 굉장히 강화시켜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저산소가 무조건 암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수준에서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에 의하면 저산소가 발생되면 우리 몸에는 히포온 알파가 만들어지고 히포온 알파라는 물질은 암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암 전이 재발에 강력한 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짧아지면 깊은 조직들은 우리 대장이든 자궁이든 뼈까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암은 강력해질 수 있고 암의 뿌리인 암줄기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저산소이기 때문에 저산소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과 웃음치료 또는 우리 제대로 된 고압산소 챔버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논문처럼 장수할 수 있다는 거고, 산에 가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 산에 가도 공기 중에 21%만 산소고 79%는 질소고 나머지 이산화탄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측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된 100% 의료용 산소, 100% 산소가 돌아서 1.5기압만 되더라도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고압산소 챔버를 수행할 수 있고
1.5기가만 돼도 용존 산소량이 10배 정도 더 들어옵니다. 두세 배만 더 들어와도 피부도 좋아지고 원기도 회복되는데 10배 더 들어온다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피부 좋아지고 뭐 눈 맑아지고 머리 맑아지고 잠 잘 오고 피로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산소 치료는 최근에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도 저산소와 암의 관계를 주장했고 실제로 암 있는 사람들 조직을 떼내보면 암 조직은 확연하게 용존 산소량이 적고 암이 없는 정상 조직은 산소가 훨씬 풍부합니다. 저산소와 암의 관계는 앞으로도 암 전이 재발의 강력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